자, 이번에는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죠.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성과 일관성. 무슨 말이냐면요. 무결성, 즉 결함이 없다란 얘기입니다. 결함이 없다. 완전 무결. 뭐 그런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데이터가 결함이 없다는 건 뭘까요? 뭐 다른 얘기지만 틀린 데이터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뭐 당연히 이런 어려운 말로 하면 신뢰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잘못된 데이터도 아니고 너무 옛날 지금 쓰지 않은 옛날 데이터도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할 수 있게끔, 보관할 수 있게끔, 그 일관성을 지킬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제약 조건이라는 것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요. 정확히 말하면 테이블의 컬럼에 걸어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학생 테이블에서 보통 대학교가 일반적으로 4학년까지니까 이 학년 데이터 그레이드라는 컬럼일 텐데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는 1부터 4까지예요. 그렇죠? 뭐 5나 6이 들어갈 수는 없죠. 99도 말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 1부터 4까지만 넣어야 되지만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엉뚱한 데이터가 입력이 돼. 3학년인데 잘못 고쳐서 33이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정해진 값만 넣을 수 있게 혹은 고칠 수 있게 해줍니다. 뭐가? 이 제약 조건이요. 모든 학번이나 아이디 같은 건 유일해야 되죠. 똑같은 값이 하나의 컬럼에 2개 이상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학번을 유일하게 저장할 수 있게 제약 조건을 걸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도교수 번호. 예를 들어 학생 테이블이 있고 교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교수 번호 컬럼이 있고 여기에도 교수 번호 컬럼이 있겠죠. 자, 학생마다 지도교수를 가질 수 있는데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지도교수는 당연히 이 교수 테이블에 있는 지도교수 중에 하나여야겠죠. 예를 들어 지도교수가 잘못 입력이 돼가지고 9999번 교수가 있어요. 교수가 입력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교수 테이블에는 9999번이 없어. 그럼 이 데이터 잘못 들어간 거죠. 잘못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잘못 들어가는 거를 막아준다는 거죠. 뭐가? 제약 조건이. 네. 그래서 종류가 난널, 고유키, 기본키, 참조, 체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난널. 절대 난널로 설정된 컬럼은 널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널값이 입력이 되면 에러가 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랑 학번이랑 이름이 난널로 설정이 돼 있다고, 난널 제약 조건이 걸려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통 우리가 줄 단위로 입력을 하잖아요. 이거 입력 오케이예요. 쭉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2번 예제처럼 넣으려고 하면 에러 납니다. 왜? 딴 것보다 요 2개가 비었기 때문이죠. 난널로 설정된 컬럼의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난널 설정이 안 된 것들은요, 이렇게 에러 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 널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얘네들은 반드시 널 값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난널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고유키, 유니크라고 하는데요. 유니크 키라고도 하는데 컬럼에 동일한 값을 가지는 컬럼 내에 동일한 값을 갖는 데이터가 2개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즉 무조건 하나여야 돼요. 대표적인 게 아이디나 주민번호, 뭐 또 학번 이런 게 되겠죠. 학번이 같은 사람 없잖아요. 주민번호 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름이라던가 학년이라던가 전화번호나 키 이런 것들 생년월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유니크를 걸어주면 안 되겠죠. 동명이인도 있으니까. 하지만 반드시 하나의 값, 유일한 하나의 값만 들어가야 되는 컬럼이라면은 유니크를 걸어주면요. 예를 들어 이미 991111이란 학번이 있어. DB에. 근데 추가로 또 99 실수로 11111이라는 학번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나요. 왜? 이미 그게 있거든. 네, 그런 것들. 자, 다음 기본키입니다. 자, 기본키. 아까 했던 유니크랑 난더를 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복된 값이 있어서도 안 되고 비어있는 값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까 얘기 안 했지만은 고유키 이 유니크에는 널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name이라는 뭐랄까, 자, 이걸로 예를 들어보죠. 주민번호에 유니크 제약 조건을 걸었어요. 고유키. 그러면 여기다 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널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널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널은 예외예요. 하지만 이미 있는 값을 넣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널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 키는 널도 들어갈 수 없고 중복되는 값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온 것처럼 각각의 행, 각각의 줄, 이 각 행을 구별하기 위한 구별해주는 컬럼이 바로 요 기본 키예요. 프라이머리 키. 이름으로 각 줄들을 구분 지을 수 없겠죠. 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름 같은 사람. 하지만 요 학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빈값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 모든 행들을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빈값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구나. 참조 무결성인데요. 포린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원 테이블이 있고요. 부서 테이블이 있다고 칩시다. 간략하단 테이블인데요. 자, 부서 번호, 여기도 부서 번호입니다. 빠졌지만 이것도 부서 번호예요. 자, 둘 다 부서 번호야. 자, 상식적으로 사원 테이블에 사원이 있어요. 그럼 여기 적어야 될 부서 번호는 당연히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만 적을 수 있겠죠. 부서는 3개인데 사천이라는 부서 번호, 사천이라는 부서가 없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넣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넣으면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천이라는 값을 넣었어, 실수로. 그러면은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제약 조건을 걸어줌으로써 여기에는 이 부서 번호에 있는 값만 들어갈 수 있게 제약 조건을 걸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조 무결성입니다. 여기 자, 참조되는 게 레퍼런스 키고요. 참조를 받고 있는 게 포린키입니다. 포린키, 외래키. 외부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 거죠. 여기서 파견 나온 거예요. 파견. 자, 제약 조건을 걸어주면 그래서 이거를 이 왼쪽에 부서 번호가 오른쪽에 있는 부서 번호를 참조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값만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값에 없는 걸 넣으려고 그러면 에러가 나요. 참조 무결성. 자, 여기도 뭐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뭐 우리 지금 실습으로 쓰고 있는 테이블들이죠. 부서 테이블이 있고요. 학생 테이블에도 부서 번호가 있고 부서 테이블에도 부서 번호, 학과 번호가 있습니다. 둘 다 학과 번호가 있는데요. 당연히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과 번호는 학과 테이블에 있는 학과 번호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잖아요. 999라는 학과가 여기 내가 999라고 했어. 근데 999라는 학과가 없어. 그럼 이거는 뭐 이 사람은 뭡니까? 유령 학생인가요? 말이 안 되죠. 이거를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고 그런 실수를 입력했을 때의 입력 자체를 막아버리고 에러를 보내주는 것이 이 제약 조건이고요. 지금 우리 참조 무결성을 하고 있죠. 입력 자체, 수정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자, 여기 뭐 예를 들어보면요. 500이라는 걸 입력하려고 하는데 500이라는 학과번호 없거든요. 그래서 에러 나는 거예요. 자, 참조 무결성 봤고요. 자, 마지막 체크입니다. 범위 지정하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값들 중에서 하나만 그 컬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체크라는 제약 조건을 걸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들어보죠. 자, 체크를 걸면요, 이 그레이드라는 컬럼엔 1부터 4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래, 걸었어. 걸면 그 다음에 이런 범위 밖의 값을 입력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입력 자체가 실패돼요. 자, 이 페이지 매우 중요하겠죠. 이 페이지만 이해하면은 이번 챕터는 다 이해한 겁니다. 기본 키가 무엇인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유일해야 되는 거, 그리고 고유 키는 유일해야 되는 거, 그리고 참조 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값은 여기 있는 값들 안에 있는 것만 써야 된다. 그리고 체크는 값의 범위, 난널은 당연히 비어있는 값이, 컬럼에 비어있는 값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만들어 보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제약 조건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만들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테이블을 다 만든 다음에 alter 테이블 같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약 조건만 따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생성할 때 만드는 것도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여기 나오지만 칼럼 레벨이 있고 테이블 레벨이 있는데요. 칼럼을 이렇게 컬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쫙 내리고 그 옆에 이제 제약 조건을 달아주는 경우가 있고, 테이블 만들 때 컬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 게 있는데, 자, 방금 얘기했던 게 테이블 레벨이고요. 컬럼 짜 하나 쓰고 제약 조건 쓰고, 컬럼 하나 쓰고 제약 조건 쓰고, 이게 컬럼 레벨입니다. 뭐 말이 어려우니까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약 조건을 걸기 위해서 만드는 실습용 테이블인데요. 서브젝트라는 테이블입니다. 수업 강좌, 수업, 어떤 수업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수업 번호, 수업 이름, 수업이 몇 학기인지, 1학기나 2학기 중에 하나겠죠. 뭐 수업 필수인지 선택인지 이런 거 타입 이렇게 정했고요. 이게 중요하죠. PK는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기본 키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뭐 시스템 설계자가 이런 것들 이렇게 설계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이를 받아들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가 실제로 테이블을 구현을 하는 거죠. 이 제약 조건들 다 만들면서. 기본 키고 난널이고 유니크야. 근데 이 기본 키면은 이미 난널과 유니크가 포함이 돼요. 기본 키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수업 이름은 난널 제약 조건이 걸렸습니다. n에는 난널입니다. 자, 뭐 외래키 이런 건 안 걸렸고요. 하나 더, 텀은 1학기 또는 2학기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체크 제약 조건을 걸어주겠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create table subject 하나씩 만들어 보죠. subnum number 5. 자, 이제 컬럼 레벨로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다 기본 키를 걸어 주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constraint라고 써주고, constraint라고 써주고, 기본 키의 이름.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정합니다.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기본 키, PK,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고, 자, 이거에 기본 키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업 이름인데요. 20글자. 자, 똑같습니다. constraint, 이번 난널 제약 조건을 걸어줄 건데, subject, name, 난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not null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한 글자만 들어갈 거고요. constraint subject term 체크라고 해놓고, 자, 체크 제약 조건을 거는데 어떻게 거느냐,
텀이라는 값에 들어갈 텀이라는 컬럼에 들어가는 값은 1 또는 2여야만 된다. 자, 이렇게 걸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선택 필수 정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고, 자, 실행해 보면요, 이 제약 조건을 갖춘 서브젝트란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을 코드상에서 확인해 보는 건 이따가 배워볼 건데요. SQL 디벨로퍼는 이런 가시적인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지원하죠. 자, 여기 테이블로 가보시면은 서브젝트가 만들어져 있죠. 서브젝트. 여기에 제약 조건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방금 만든 제약 조건 3개 걸었죠. 체크, 기본키, 난널. 이렇게 각각의 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따가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너무 길잖아요. 일단 뭔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간략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제약 조건 이름 빼고, 여기도 컨스트레인트와 이름 빼고, 여기도 컨스트레인트 이름 빼고, 자, 똑같은 이름 만드니까 이렇게 둘, 서브젝트 2라고 해서 만들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아까 우리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한 이름대로 제약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자, 이거 다시 이렇게 접고 다시 피고 서브젝트 2 있는데요, 얘를 보면요, 제약 조건 이름이 우리가 설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이런 제약 조건 이름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요, 제약 조건의 이름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다면 그래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그 제약 조건 이름을 다 달아주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기 위해서 다음 테이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강 테이블인데요, 이거가 오타입니다. 수강인데 서브젝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서브젝트가 아니라 그냥 대충, 아이고, 그냥 수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수강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학번 있고요, 수업 번호 있고요, 그 등록 일자 있고 평가 결과 나옵니다. 자, 어떻게 걸어줄 거냐면요, 제약 조건이 기본키이면서 외래키예요. 기본키이면서 외래키입니다. 그 어떤 테이블을 참조하냐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 테이블에 학번을 참조하고요, 서브젝트 테이블에 수강 번호를, 수업 번호, 강좌 번호를 참조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특수한 경우에요, 일단 한 테이블에 기본키가 2개 있죠. 기본키가 2개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각각의 컬럼들이 기본키이자 외래키라는 점,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자, SQL 디벨로퍼로 와서 create table 수강 라고 만들고요. 자, 만들어보죠.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본키와 기본키면서 외래키여야 돼요. 하나의 컬럼에 2가지의 제약 조건을 다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컬럼 레벨에서 한번, 그리고 나중에 테이블 레벨에서 한 번 더 걸어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얘한테는 외래키를 걸어주겠습니다. constraint 수강의 학번을, 아니지, 학번을 참조하는 외래키야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놓고, 레퍼런 자동완성 레퍼런스스, 어떤 걸 참조할 거냐면 스튜던트 테이블에 스튜던트 넘버를 참조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 들어가는 스튜던트 넘버는 여기 스튜던트 테이블의 스튜던트 넘버에 있는 값들 중에서만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는요. 참조하고 있으니까요. 자, 수어 강좌 번호도 만들어 보죠. 복사해서 할게요. 복사해서 좀 고치겠습니다. 자, 나는 뭘 참조할 거냐면은 서브 넘버를 참조할 거고, 뭘 참조할 거냐면은 서브젝트 테이블, 방금 만든 테이블이죠. 서브 넘버를 참조할 거야. 자, 나머지는 그냥 대충 만들죠. 등록 일자, 결과.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기본키를 걸어줘야 돼요. 얘네 둘한테 기본키를 걸어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미 컬럼 레벨에서 이렇게 외래키를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또 기본키를 추가하는 건 안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기본키를 두 개를 한꺼번에 걸 거거든요. 두 개를 한꺼번에 걸 때에는 이렇게 컬럼 이름 옆에 프라이머리 키를 뭐 두 번 쓴다거나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게 테이블 레벨로 해야 되는데요. 컬럼 정의를 다 끝내고 난 뒤 마지막에 하는 것이 테이블 레벨에서의 제약 조건 정의입니다. 자, 수강 이렇게 이름을 짓고 프라이머리 키야. 뭘 기본키로 잡을 거냐면 스튜던트 넘버와 서브 넘버를 기본키로 잡을 거야. 이름은 수강 PK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으면은 제약 조건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해볼까요? 여기에 쓰는 것은 user constraints라는 테이블을 일단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서 다음엔 너무 많으니까 테이블의 이름이 방금 우리 만들었던 서브젝트, 수강,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자, 근데 뭘 찾을 거냐면 constraint 이름과 constraint 타입을 궁금하다 실행해 보면 이렇게 밑에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름은 뭐고 타입은 뭐다. 참고로 C는요 체크 제약 조건일 수도 있고 난널 제약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P는 기본키, R은 레퍼런스 외래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user columns가 있고요. 테이블 name in, 이건 그냥 갖다 똑같이 쓸까요? 자, 내가 필요한 건 테이블 네임과 컬럼 네임과 constraint name. 자, 이렇게 요 유저 constraint columns, user cons columns 테이블을 참조하면요, 각 테이블마다 테이블마다 어떤 컬럼에 어떤 이름의 constraint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동영상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과목 자체도 재미가 없고 내용 자체도 재미가 없고 강의도 재미가 없고, 하지만 뭐 본인의 실력 향상이나 복습을 위해서 이 강의를 꾸준히 보는 몇 사람이 그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제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요, 뭐 물론 요 지금 방송을 안 봐도 그동안 SQL을 열심히 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결과가 좀 결과, 자, 이 결과 한번 볼까요? 서브젝트 이름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각 테이블별로 어떤 컬럼에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걸려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름을. 물론 이름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은 컨스트레인트 타입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컨스트레인트 타입이 뭔지 타입을 알 수가 없죠.
타입이 같이 나오면 좋을 텐데 여기에는 타입이 없어요. 타입은 여기 있습니다. 즉 테이블,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 어떤 이름의 제약 조건이 걸렸는데 그것은 어떤 타입인지를 한 방에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를 조인하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select from user constraints를 uc라고 이름 alias를 붙이고요. 자, 얘는 ucc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앞에 글자만 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걸어야 되는데 나는 뭘 알고 싶냐면요. ucc 테이블 네임 ucc 컬럼 네임 ucc constraint 네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uc 테이블을 이용해서 constraint 타입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인을 하는 거죠. 이건 뭘로 조인을 하면 걸면 좋을까요? 바로 constraint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름입니다. 자, 시스템이 만들었던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이름은 두 테이블에 다 동일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살짝 가져오겠습니다. ucc죠. 자, 이런 식으로 컬럼이 하나 추가됐죠. 자, 타입을 물론 이름으로도 추가할 수 있지만은 테이블별로 컬럼과 이름과 타입을 조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잘 연습해 두시면은 분명히 기말고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동영상을 열심히 보고 그래도 복습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위한 선물 같은 거라고 얘기해 두죠. 자,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보죠. 자, 테이블을 만들면서 제약 조건을 추가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기존 테이블의 제약 조건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alter 테이블인데요. alter 테이블. 자, 셀 그레이드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add constraint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alter 테이블, 테이블 이름, add constraint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의 이름을 걸어주고요. 어떤 제약 조건이면 프라이머리 키야. 어떤 컬럼에 걸 거야? 그레이드라는 컬럼에 걸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두 개의 테이블에 동시에 제약 조건을 거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스튜던트 테이블인데 add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두 개의 테이블에 동시에 걸 때는요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가로를 열고 역시 컨스트레인트 쓰고 자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유저 아이디에 고유키를 걸 거예요. 그 유니크 키 유니크 유저 아이디에다 걸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여기서 이어서 컨스트레인트 다음은 학생 테이블에서 주민번호에 고유키를 걸 거야. 유니크 뭡니까 아이디노. 자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컬럼에 제약 조건을 한꺼번에 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로를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외래키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외래키. 아이고. 학생 테이블을 걸어보겠습니다. 스튜던트 테이블에 제약 조건을 걸 거야. 이건 똑같네요. 이름은 스튜던트 교수 번호를 참조하는 외래키를 만들 거야. 외래키는 포린 키는 뭘로 어떤 컬럼을 걸 거냐면은 이 스튜던트 테이블에 교수 번호를 걸 거야. 교수 번호를 외래키로 설정하고 뭘 참조할 거냐면은 프로페서 테이블에 교수 번호를 참조할 거야. 자 이러면은 이제 학생 테이블의 교수 번호는 무조건 교수 테이블에 있는 교수 번호에 있는 값만 쓸 수 있게 됩니다. 학생 테이블의 교수 번호에 교수 테이블의 교수 번호에 없는 값을 입력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고요. 낱널 제약 조건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낱널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셀 그레이드 쓰고 add가 아니라 modify를 씁니다. modify. 좀 약간 다른 제약 조건과는 형태적으로 좀 달라서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요. 난널 제약 조건을 건다는 것은 널 값이 허용되는 컬럼에 널 값을 맞겠다는 얘기죠. 자, 로살이라는 컬럼에 컨스트레인트 똑같아요. 근데 사실 뭐 로살 난널 이렇게 하고 not 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컬럼에 동시에 나눌 제약 조건을 걸리면 여기 했던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동일하게요. 물론 좀 차이점이 약간 있죠. 여기서는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하고 유니크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만약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걸어볼까요? 그냥 여기다가도 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약 조건 위반 사례 한번 볼까요? 뭐 보시는 것처럼 엉뚱한 값을 제약 조건을 딱 건 다음에는요 엉뚱한 값을 입력하면 이렇게 에러가 날 겁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다 해보신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입력을 해보면요 에러가 날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제약 조건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제약 조건 삭제. 삭제는 뭐 간단한데요. 알터 테이블 드랍 테이블 이름 써야죠. 서브젝트에서 드랍 컨스트레인트입니다. 거의 뭐 비슷하죠 명령어가. 자 아까 했던 게 서브젝트 텀 ck라는 제약 조건이었는데요. 얘를 삭제했습니다. 자 제약 조건 삭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좀 예외 삭제에 관련돼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현재 그 서브젝트 테이블은 지금 이게 어디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있잖아요. 이 서브젝트 테이블은요 누굴 참조하고 있냐면 수강 테이블이죠. 잘못 얘기했네요. 이 수강 테이블은 다시요. 이게 좀 헷갈리네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보죠. 현재 요걸로 볼게요. 자, 이렇게. 이 수강 테이블의 서브젝트 넘버는요. 서브젝트 테이블의 서브젝트 넘버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속된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이 서브젝트 테이블에 서브젝트 넘버의 제약 조건 이거 자 기본키가 걸려 있습니다. 이 컬럼에 기본키를 제거하려고 해요. 기본키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기본키를 제거하는 여기 이거죠. 기본키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자 명령으로 치면 이런 거죠. 알터 테이블. 자, 난 서브젝트에 컨스트레인트를 지울 거야. 서브젝트 넘버 pk를 지울 거야. 그럼 에러 납니다. 왜? 이 서브젝트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외래키가 있거든요. 이 서브젝트 테이블에 그 서브젝트 넘버를 참조하고 있는 외래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원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요 기본키 제약 조건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보죠.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수강 테이블에 이미 걸려있는 외래키 제약 조건 있죠. 수강 테이블에 걸려있는 외래키 제약 조건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본키 제약 조건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컬럼이 이렇게 있어. 근데 지금 얘가 여기 있는 값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예를 들어 쉬운 걸로 해보죠. 학생 테이블의 부서 번호고요. 이거는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예요. 여기 학생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는 학과 번호는 학과 테이블의 학과 번호 값에서 넘어온 거죠. 여기 있는 것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런 거냐면요. 이 학과 테이블에 걸려있는 데프트 넘버에 걸려있는 기본키 제약 조건을 삭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삭제가 안 돼요? 왜냐? 이 기본키를 여기서 지금 참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야, 내가 지금 너 거를 갖다 쓰고 있어. 여기 있는 값들과 제약 조건 갖다 쓰고 있거든. 그 못 지운다는 거예요. 예, 그쵸. 왜냐면 뭐 처자식이 딸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딸려있는 식구가 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 오른쪽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요것들을 다 여기 걸려있는 외래키 제약 조건을 지우고 알터 테이블 드랍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모키 부모 테이블의 기본키 제약 조건을 지우자는 얘기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야, 나는 뭐 처자식이 딸려있든 말든 그냥 여기 있는 기본키 제약 조건을 빨리 지우고 싶어. 확 지워버리고 싶어. 그럴 때는 요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을 붙이면요.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을 붙이면은 아까 방금 했던 명령어에서 요 캐스케이드만 붙은 거예요. 요 옵션을 붙이면요. 처자식이 있든 나를 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참조하고 있는 외래키가 있든 말든 그냥 지워져요. 강제적으로 그냥 무조건 강제적으로 지우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뭐 급하면 왼쪽 방법을 써도 되겠는데요. 뭐 굳이 급하지 않다면 오른쪽 방법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활성화 비활성화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명령어만 살펴보죠. 알트 테이블 이름, 디저블, 에네이블,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이제 제약 조건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제약 조건을 지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잠깐 켰다 껐다 하는 거예요. 언제 이걸 쓰냐면요. 일단은 데이터를 막 넣으려고 그래. 엄청 크게. 근데 제약 조건이 걸려 있으면 데이터 넣는데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약 조건을 잠깐 껐다가 데이터 일단 다 집어넣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약 조건 딱 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쓰이곤 합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또 마지막까지 동영상을 열심히 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뭐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공지했던 건데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대한미디어에서 이런 문제 기억하실 거예요. 대한미디어에서 출판한 도서를 구매한 고객 이름을 출력하시오. 이거가 아마 3개의 서브 쿼리로 된 문제, 아마 연습 문제도 아니고 예제 문제였어요. PDF에 있는. 요거를 서브 쿼리가 아니라 조인을 써서 바꾸는 거를 연습을 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해보셔야 돼요. 하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뭐 동영상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내용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 그래도 제 강의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다른 인터넷 블로그라든가 그런 거 참고하시면요, 더 내용이 많이 잘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면서 꼭 이해하시기 바라고, 오늘 내용은 계속 실무에 가서도 써먹을 내용이니까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